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랍니다. 좋대잖아요. 걷는 게. 그리고 접근하기도 쉽고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잘 걸어야 된다는 거지. 예. 잘 걸어야 된다. 잘. 예. 아니 그 신성 씨를 보더라도 지금 씩씩하게 아주 그냥 뭐랄까요 저벅저벅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주 씩씩하게 잘 걷고 있는데 예. 저렇게 올바른 자세로 숨 차도 어쩔 수가 없어 빨리 말할게 올바른 자세로 걷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내 몸에 약이 되는 걷기 오늘 제대로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행교정 전문가 안광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족부 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성 씨 아직도 걷고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해요? 오, 씩씩한데? 네. 자, 일단 김지범 선생님. 네. 신성 씨가 걷고 있는 걸음걸이 보셨죠? 네. 어떤가요? 네, 족부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봤을 때 신성 씨의 걸음걸이는 사실 굉장히 훌륭합니다. 발 뒤꿈치로 닿고 앞꿈치로 차고 나가는 모습 좋고요. 네. 무릎을 적절히 사용하는 모습도 좋고 발걸음과 발걸음 사이의 속도와 보폭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골반이 좌우로 약간 흔들립니다. 저거를 자세히 보면 골반이 약간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병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추후에 지속적으로 운동적으로 잡아주시면 향후에 생길 교정이 골반과 척추의 통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 골반을 흔드는 건 타고난 어떤 애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막내 흥. 뭐 그런 건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안광우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했죠. 네. 제가 직접 걸어볼 테니까 우리 신성 씨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네네네. 아니 그 컴퓨터에 보폭이 나오는 되게 넓으신데요, 그죠? 선생님 이거 이 정도 알파고 아닙니까? 와. 아니, 진짜 제가- 뭐라 그럴까 파도를 이게 무슨 뭔가를 헤쳐나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네. 와. 아니 제가 선생님 뵙고서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다니까요. 네. 학이요, 학. 학. 아니 상체에 이 위아래로 흔들림이 없어요. 다리가 걷고 있는데 예. 우리는 온몸이 흔들리잖아요. 네. 굉장히 물 흐르듯이 걸으시잖아요. 아니 그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문어크를 앞으로 가는 것 같죠? 네. 이야. 자, 정말 걷는 전문가의 학의 걸음을 본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말 학과 같은. 근데 이렇게 걸어야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 네. 말씀일까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걷는 운동이라는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 그 양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안전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러한 걷기가 다이어트에도 좋고 심폐기능, 뇌혈관 기능 강화에 더해서 치매까지 예방한다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다들 걸으려고 하고 걷는 양을 늘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대로 걷기보다는 내가 몸이 편한 대로만 걸으려고 하면서 걷는 양만 늘리려고 하니까 요새 정형외과에 많이 걸어서 관절의 통증 및 질병이 오셔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물리치료 일을 했거든요. 예. 그때 제 몸무게가 55kg 정도밖에 안 나갈 정도로 55kg요? 네, 매우 허약했어요. 예. 근데 환자분들은 한 7, 80kg 되니까 예. 그분들 치료하면서 뭐 허리 디스크, 뭐 관절통, 오히려, 신경통도 네.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었죠. 그런데 제가 걷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치료를 아무리 해도 통증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걷기에 연구를 하고 이제 제대로 걷기를 실천하면서 예.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야. 자, 그러면 오늘 제대로 걷는 방법 한번 배워볼까요? 야, 그럴까요? 예. 일단 발끝 방향을 정확하게 12시 방향, 11자로 딱 11자가 가능한 11자를 지켜주시고요. 김지범 선생님 감탄을 금치 그다음에 이제 양발 간격은 가능한 좁혀서 양발의 내측 간격을
최대한 좁혀서 스치듯이 이동하는 게 좋아요. 스치듯이요. 네. 그다음 보폭을 가능한 넓게 벌려주시고, 그다음 보폭을 넓힌 상태에서 뒷다리 무릎을 좀 신전 곧게 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뒷다리를 뒤로 빠지는 다리를. 그렇죠. 그다음 이제 팔인데 팔을 흔들 때 앞쪽과 뒤쪽이 대칭이 되게 흔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뒤로 팔이 갈 때 팔꿈치가 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펴져야 된다고요. 네. 아. 아니 그 제 바로 뒤에서 이렇게 뵙고 있는데 네. 뒤태가 정말 섹시하세요. 그러니까요. 진짜로요. 야, 오. 양발을 11자로 하는 것은 네. 이 다리 전체를 바르게 정렬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도 없어지고 이 골반의 통증도 같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3단 보행인데요. 3단 보행은 그게 궁금했어요. 3단. 뒤꿈치를 지면에 내려놓을 때 발목이 안정화돼요. 발목이 접질리는 그런 습관성 발목 염자가 있죠. 네. 그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여러 번 꺾였었는데 네. 발. 저도요. 그다음 이제 보폭을 넓히는 것은 다리 근육의 신장, 그다음에 혈관도 늘어나거든요. 이완을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다리 근육과 혈관이 같이 늘어나게 돼서 신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리로 내려간 혈액을 위로 짜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보폭을 넓혀야만. 와, 근데 예. 선생님 이게 생각보다 박찬민 아나운서 선생님 한 세 발만 같이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 여기 왔는데 벌써 저기까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폭을 넓혀서 걷게 그 되면 보폭을 이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네. 보폭은 앞발로 보폭을 넓힌 게 아니고 뒷다리로 넓히는 거예요. 아. 네. 뒷다리로요? 네. 그러니까 뒷다리로 보폭을 넓혀야 되는데 아, 이걸 밀어야 앞다리로 보폭을 넓혀서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저야 뭐 구두를 신었지만 이렇게 여기가 그렇죠. 그게 늘어나야 돼요. 여기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아니 몇 걸음이나 가겠어요 그거 어떻게? 지금 어떻게 몸을 주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그 신발이 네. 그 자세가 나오기 좀 어려워요. 힐이라서. 네, 네, 네. 난 예뻐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폭을 넓히면서 뒷무릎을 곧게 펴는 건데 네. 이 한국인들은 자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골반이 이렇게 뒤로 처져 있어요. 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무릎을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펴야 골반이 앞으로 회전하면서 골반이 교정이 되고 아울러서 척추도 교정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보폭 넓히고 뒷무릎 펴는 것만으로도 골반 질환, 허리 질환을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 우리 신성이 약간 허리가 약하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오. 네, 좋습니다. 한번 걸어봐요. 저기 신성 씨가 여기서 저기까지 대각선. 여기 선생님 예.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네네네. 한번 걸어봐요 쭉. 그 여기가 제일 길어요. 아니 뭔가 좀 편안해졌어요. 그럴 때 뒷다리를 이런 펴. 식으로 아니 더. 앞에서 합해야 돼요? 아까보다는 좋습니다. 네. 근데 상체도 같이 가야 아니 돼요. 여기가 힘이 딱 들어가요. 앞에랑 뒤가. 야 그런 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팔인데요. 이 팔을 보통은 앞쪽으로 많이 흔드는데 네. 팔을 뒤쪽으로 팔꿈치를 펴서 흔들어야 이 팔의 이 무게에 의한 원심력으로 관절이 이완되고 뒤로 많이 갈 때 이 근육들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많이 가야 된다는 것과 펴서 가야 되는 것, 힘을 빼고 가야 된다는 것. 팔을 뒤로 많이 보낼수록 가슴이 이완되기 펴지죠. 때문에 그래서 맞아. 라운드 숄더까지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 저 왜냐면 군대 있을 때도 제식할 때 네. 손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흔들거든요. 네. 양쪽으로. 그거는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가죠 맞아요. 제식은. 네. 예, 중요한 거는 뒤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뒤로 많이 가게 대칭이라고 하더라도 남이 보면 대칭인데 본인은 뒤로 많이 보내야 남이 볼 때 대칭이 됩니다.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지에서 걸으면 이 자세가 되는 거죠. 오. 근데 뒤로 많이 당긴다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들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은 하면은 이렇게 맞아요,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보통. 가요. 네. 그래서 걸음을 바꾸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구나. 어. 우리 관절염을 앓고 계신 시니어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노화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평소 걷는 걸 잘못 걸으셔서 관절염이 오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잘못된 걷기로 그런 문제들을 겪고 계신 분을 네. 한번 모셨습니다. 네. 신수의 어머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65세 신수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걸어 나오시는 걸 쓱 제가 뵀는데 잠깐 뵙기에도 약간 팔자걸음? 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니까 내 의사 선생님 같다. 김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원래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예.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지만 특히 트레킹과 마라톤을 오랫동안 했어요. 마라톤도 하셨어요. 진짜요? 예, 예. 네. 근데 50회 마라톤 완주하는 날 제가 운동했던 것보다 더 이 속도를 냈는지 완주 딱 하는 순간 오른쪽 무릎이 이만큼 부었어요. 우와. 그래서 뭐 얼음찜질 하고 아이싱도 하고. 예, 했는데 당분간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아무 증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운동을 잠시 멈추고 허리 통증과 이 무릎을 치료를 했는데도 그냥 물리치료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예. 그 다음에도 137회 될 때까지 그냥 아프면서도 뛰었어요. 마라톤 완주를 하신 완주를 거예요? 했어요. 42.195km를 다 뛰신 거예요? 예. 137회요? 네네. 엄청 많이 하셨네요. 예. 그게 가능해요? 아니 근데 딱 저는 딱 뵀을 때 약간 시니어 모델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예쁘세요. 생기셔가지고. 너무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아니 실제로 시니어 모델 일을 하고 계세요? 계속 제가 열심히 하다가 예. 코로나가 바로 시작이 돼서 네. 네. 이제 훈련 못하고. 그러니까 대회가 없어지니까 이제 시니어 모델로 등록을 해서 이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쩐지. 높은 구두를 신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요즘은 너무 심해서 상담을 해보려고 나왔어요. 네네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야, 근데 마라톤 제 주변에도 마라톤 좀 즐겼던 예. 동료들이 있는데 무릎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2.195km를 뛰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뛰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연습도 계속 뛰는 거잖아요. 아까 그죠? 뭐 137회요? 진짜 가능해요? 아니 그래서 안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돼요? 저도 환자분들을 보는데 이 마라톤에 빠지신 분들은 마라톤이 굉장히 중독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도 보통 10번, 15번이 제가 본 맥스고 사실 137회 하신 분은 저는 처음 뵀어요. 근데 이게 마라톤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하는 거고 아까 박정미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연습량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운동을 하다 보면 하체와 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발은 저희가 아치 구조가 있는데요. 네. 네. 이러한 아치 구조는 체중을 받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얘가 너무 많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아치를 받쳐주는 인대가 늘어나게 되면서 아치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이 아치 구조가 무너지면서 발이 3차원적으로 바뀌면서 발의 앞쪽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팔자걸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많이 뛰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릎에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무릎이 O자다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아까 모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델분들의 워킹은 이렇게 11자가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가셔야 꾸면서 되는데 예쁘게. 그렇게 되는 순간에 무릎의 안쪽에 관절염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중이 더 가면서 무릎의 통증이 더 심해지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 우리 일단 신수의 어머님의 걷는 모습을 제대로 한번 지켜보고 교정을 어떻게 받을까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싶어요. 요 위에서 한번 조금 걸어봐 주실까요? 일단 내가 팔 움직임이 팔자- 별로 없으시다. 내가 팔자로 발이 닿는 거는 봤으니까 V자로. 네. 그렇죠. 이렇게. 무릎에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네.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왼발보다 오른발 발끝 방향이 조금 외향돼 있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있고 팔을 흔들 때 앞발에 충격이 좀 덜
생기는데 네. 팔을 흔들지 않는다는 거. 예. 근데 신장에 비해서 보폭은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외양된 그 발끝 방향을 좀 고쳐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체중을 짓는 부위가 발 뒤꿈치의 바깥쪽을 좀 딛습니다. 아, 예, 근데 예. 그것도 조금 수정해 주시면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조금 개선하면서 예, 좋은 걸음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걸음걸이는 예,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네. 11자, 그러니까 발끝 방향을 11자로 해준다는 거. 그다음에 뒤꿈치 바깥쪽을 딛는 이 체중 지지 부위를 뒤꿈치 중앙으로 실리도록 걷는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바꿔주시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머니 한번 그렇게 걸어보실까요? 한 가지씩 좀 알려주세요. 자, 오른쪽 발끝을 11자로 걷는데 생각은 안짱 걸음이다 생각하셔야 11자가 됩니다. 오른쪽 발을 오른쪽 돌리셔야 발을요. 되겠어요. 네, 발, 오른쪽 발가락 발끝을 끝을. 끝을요. 조금 더 발끝을 조금 더 안으로 좋아졌다. 돌리셨어. 약간 과장해서. 응. 네. 조금 그 11자가 불편하시겠지만 됐죠? 네, 좀 됐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그다음에 11자 됐어요. 네. 그다음에 오른발의 뒤꿈치를 중앙을 디뎌야 되는데 생각은 약간 안쪽을 딛는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네네. 뒤에서 뵙기에 지금 그렇죠. 발의 바깥쪽이 먼저 닿고 있었거든요. 걸으실 때. 자, 그 자세에서 안 팔을 좋아요. 어,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흔들어 주세요. 팔을 뒤로. 그렇죠. 뒤로, 팔을 뒤로. 뒤로 흔들어 주세요, 네. 팔을. 뒤로. 근데 네. 보폭도 굉장히 좀 커졌거든요. 아까보다. 네. 네,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네네네. 저는 많이 불편해요, 지금. 저 불편하죠. 네, 어색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뵙기에는 저희가 뵙기에는 훨씬 안정적이에요. 네. 좋아지셨어요. 팔을 조금 더 뒤로 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어때요? 빼세요, 빼세요. 오, 좋아요. 이제 이 팔자 걸음이 아니라 안짱 걸음인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교정 원리는 원리는 같습니다. 팔자 걸음과 안짱 걸음은 발끝이 안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꿈치에 내축으로 체중을 지지하는 건데 팔자 걸음 교정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향된 발끝은 바깥쪽으로 해서 11자로. 뒤꿈치 안쪽 딛는 것은 중앙에 딛도록 노력하시면 안짱 걸음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배워서 걸으려니까 좀 어떠세요? 모든 게 불편하고요. 예. 이쪽 오른쪽 허벅지도 좀 아프고요. 예. 그 무릎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걸으면 덜 아팠는데. 야, 근데 오른쪽이 약간 바깥쪽으로 발끝이 틀어진 채로 계속 뛰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곳에 이제 계속 압력, 맞습니다. 충격이 갔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릎이 지금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계속 걷다 보면 좋아지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그렇죠. 모든 충격과 그 압을 분산시키는, 그쵸? 네. 올바르게 고루. 네. 이 걷기라는 게 자기 나이만큼 습관화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근육과 관절이 전부 내 걸음에 최적화되도록 변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다 풀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쉽지가 어색하고 않지. 예. 불편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면 옛날 걸음 그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6, 70대 정도에는 한 1년 정도 열심히 근육통, 관절통 이 경험을 하면서 겪으면서 1년 이상은 고생하셔야 예, 교정이 되더라고요. 네. 네, 안강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가 걷기 연습을 하다가 걷는 거를 교정하다가 근육통이나 통증이 생겼을 때 아니, 걷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걷기 연습 후에 오는 통증이 있는 부위가 내가 구조적으로 문제, 그러니까 관절염이나 변형이 없고 단지 걷는 연습 후에 통증이 오면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호전이 된다면 통증을 참고 걸음걸이를 고치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증을 견뎌서 걸음걸이를 고치게 되면 향후에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발부터 척추까지 오는 통증 및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언덕을 올라가시는 동작이 일반적으로 언덕을 오르는 동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근력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상체가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슴이 약간 압박당하는 자세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자세에서는 근력 소모가 많으니까 근육통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가슴이 압박당하니까
호흡이 가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실 때 뛰는 이유는 무게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쏠리니까. 그러면 앞발의 충격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아. 그래서 올라갈 때는 힘이 많이 들고 내려올 때는 몸이 관절이 받는 충격이 커지고. 아.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실 때는 언덕의 경사면에 맞춰서 내가 보폭을 넓게 뛸 수 있더라도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훨씬 근력 소모가 적게 되니까 에너지가 적게 들겠죠. 힘이 덜 듭니다. 그런데 추진력을 어떻게 내냐면 무게 중심을 약간 앞으로 이동하는 건데 요령은 엉덩이를 빼고 상체만 앞으로 숙이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전부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 이 상태에서 발목에 힘을 빼고 무릎 펴는 힘으로만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시범을 보여드리면 무릎만 펴도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딛는 힘이 있는 거구나. 아니 선생님께서 평지 걸으실 때는 뒤꿈치부터 다셨는데 경사면은 앞꿈치부터 그렇죠. 다시는. 근데 무릎 펴는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게 중심을 앞으로 기울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때 팔을 뒤로 충분히 흔들어 주시면 여기서 또 추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젓는 훨씬 것처럼.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려올 때는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 방법 첫 번째 경사도에 맞춰서 보폭을 줄이는 거 하나. 그다음에 상체를 수직으로 세우는 것이 안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쏠리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네. 뒤로 제끼거나 앞으로 숙이지 말아야 돼요. 수직이 이것도 안 되는구나. 중요합니다. 그다음 무게 중심을 낮춰서 안정감을 높이는 거죠. 좀 낮춰서. 됐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인데요. 꿈치? 뒤꿈치. 체중을 지지하는 면을 줄여주면요. 마찰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때 팔을 흔들면 또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에 앞발에 충격이 생기니까 올라갈 때처럼 팔은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 동작을 한 번에 알려드리면 이 동작이 되는 거예요. 완전 그 마임 장난하는 것처럼 올라갈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시는 것 올라갈 때는 같아요. 무릎 펴고 팔 흔드는 힘으로 올라가시고 하나도 안 흔들리시네. 내려올 때는 수직으로 몸을 세운 다음에 살짝 양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뒤꿈치로 마찰력을 높여서 내려오시고. 이 족부 정형외과 전문의시잖아요. 아까 네네네. 우리 신수혜님 걷는 거 보셨을 때 네네. 어떤 좀 문제점 이런 게 좀 발견되셨나요? 네. 저희가 오르막 걸을 때 신경을 안 쓰고 걸으면 신수혜님처럼 일단은 허리가 앞으로 굽혀진 상태에서 오르려고만 하다 보니까 척추의 앞부분에 힘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안가우 선생님 보시면 앞으로 가지만 척추가 딱 꼿꼿이 섰잖아요. 이 C자를 유지해주면서 걷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없죠. 그리고 내려갈 때에는 저희가 올라가느라고 힘을 다 썼잖아요. 그러면 이 하차에 가해지는 힘이 근육이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근육이 받아주지 못하고 관절이 다 받아주니까 통증이 오고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신수인이처럼 내려갈 때 종종 걸음으로 뛰게 되면 그게 더 큰 힘이 오게 되는데 아까 안가움 선생님처럼 보폭을 줄이고 무릎을 약간 숙인 상태에서 하게 되면 허벅지와 종아리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근육이 내려가는 힘을 받아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번 방송 때 좋은 예를 제가 보게 되어서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도 계속 와. 옆에 계속 우와. But you gotta put i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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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You don't gotta go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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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Let my body do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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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지금 배워보셨는데 네. 그래도 실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꼭 오늘 오후부터 바로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들으셨으니까 실천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쵸. 실천은 1등으로 잘하실 것 같아요. 마라톤을 아, 100번 넘게 해보고 뛰셨는데. 싶어요. 네? 바로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집에서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조금씩 오늘 잘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히 이건 이제 꾸준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평생 내 몸에 붙은 습관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고치면 아마 앞으로 더 편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믿고 조금씩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내 몸에 약이 되는 걷기를 배워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걸으려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발이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발 건강에 아주 특화된 선생님을 모셨잖아요. 우리 김지범 선생님. 네. 아까부터 계시던 김지범 선생님. 이미 신발 등과 함께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발을 좀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제출은 했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발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병원에서 신발을 바꾼 다음에 발이 아프기 시작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네. 많으세요. 이 얘기는 신발이 나한테 맞지 못하면 올바르게 걷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발과 발목에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신발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진짜 옳은 말씀이신데요. 근데 아까부터 저 신발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신성 씨 신발도 네. 있죠? 저 제 거 아닌가 저. 신성 그런 것 신발은 같은데? 신성 몰래 매니저님이 내주셨어요. 진짜요? 신기해가지고 어디서 하도 봤는데 저 어디서 났지 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신는다는 신발을 제가 몰래 좀 받아왔습니다. 네. 세 분의 신발에 더해서 제작진들의 신발까지 여러 개가 놓여 있는데요. 실제로 신발의 모양과 밑창의 다른 모습만 보면 그 신발 주인의 발의 모양 그리고 발의 걸음까지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일어나서 신발을 좀 야, 확인을 이게 해보고 무슨 말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먼저 이 신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신발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얄쌍한데요, 되게? 저요. 저 거의 그 동네 다니는 진짜 그냥 슬리퍼 수준으로 잘 신고 다니는 운동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주 신으시는 신발을 봐야 사실은 제가 이제 짐작하기가 쉬운데요. 이 신발의 모습을 보면 바깥쪽에 달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걸으면 밑창에 바깥쪽에 다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보시면 이 아래쪽이 이렇게 크게 바깥쪽만 중심적으로 달아 있다는 얘기는 걸을 때 발의 외측에 힘이 많이 가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신발의 주인은 즉 이지연 씨는 네. 발의 모양은 아치가 높은 오목발일 가능성이 높고요. 걷는 것은 일자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안짱 걸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게 그 자동차로 따지면 편마모거든요. 맞죠? 네, 거의 네네네. 현마무죠. 전 보시는 분 수준으로 제 걸음걸이를 예측을 하시는데요. 아니, 저 지금 그렇게 걸어요. 거의 지금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운세를 맞추는. 저는 이제 족부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한테 발을 보여주실 때 저는 발을 보고 그다음에 신발을 벗어놓으시잖아요. 그럼 신발의 모양하고 밑창이 어떻게 달았는지도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발을 보시면 이 신발은 안쪽이 발의 내측에 살짝 달아있고 여기 윗면을 보시면 발이 들어가는 쪽에 안쪽이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발의 아치가 계속 무너지는 힘을 받으면서 이 안쪽에 이런 힘을 계속 받으니까 신발이 이런 모양으로 변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의 주인은 평발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걸을 때 팔자 걸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목발보다는 발의 아치가 낮은 평발이 걸음을 걸을 때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걸음걸이에 문제가 좀 있는 거네요, 그죠? 선생님 그 가운데 있는 건 좀 어떻습니까? 가운데가 신성이었어. 아, 네. 신성 씨의 신발을 보면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발에 큰 문제가 없이 잘 걸으시는 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의 외측에 살짝 달아있고 이 앞쪽을 보면은 이 발이 들어가는 부위가 어디에도 흔들림 없이 잘 서 있는 흔적 거죠. 없이. 그래서 발과 발목이 올바르게 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신발이 좀 우리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발인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떤 신발이 우리가 걸을 때 좋은 신발이냐를 판단해 봤을 때 제가 이 신발 중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신발이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신발은 일단은 가벼워야 됩니다. 저희가 오래 걸을 때 발과 발목을 유지해주는 근육이 지치지 않고 걸음걸이를 유지를 해주려면
신발이 가벼워야 돼요. 근데 신성 씨의 신발은 약간 무겁거든요. 사람도 좀 저 무겁잖아요. 패션 운동화라서 그래, 패션 운동화. 사람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신발은 가장 가벼운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밑창의 소재입니다. 밑창의 소재가 무조건 부드러운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면의 경사와 지면이 울퉁불퉁한 것이 발의 관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밑창이 어느 정도 딱딱한 것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체중이 가해졌을 때 지면 반발력을 신발이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 밑창의 두께는 2cm에서 2.5cm 정도가 좋고요. 네. 아킬레스 힘줄에 가해지는 힘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뒷부분이 앞부분보다 0.5cm 정도 높은 신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발 안쪽에 들어가는 이 발의 내측에 부위가 약간 올라와 있어서 아치를 받쳐주는 구조로 생긴 신발이 걸을 때 발의 아치가 다 닿으면서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골고루 퍼져주게 하기 때문에요. 이 여러 가지 신발 중에서 제일 좋은 신발은 이 신발인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가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왜 그 신발도 그 딱 맞는 신발이 있고 약간 조금 여유 훌륭한 거 있게 있네. 신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네, 게 좋은 네. 건가요? 그 신발의 크기는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었을 때 뒤꿈치에 엄지손가락 정도 들어갈 정도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약간의 여유. 그렇죠. 그다음에 신발의 위 공간은 발가락을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발가락들도 좀 숨을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다. 그 움직일 공간이 좀 필요한 건데. 아, 그죠? 요러고 우리 진짜, 있으면은 발가락도 힘들지. 그러니까 답답해, 조금 이 피곤하죠.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뭐 좀 바람도 통해야 되고. 그럼. 아니 근데 그 통굽 신발 사실 우리 여자들은 저도 지금 이렇게 구두를 신고 있지만 그런 신발을 또 많이 신잖아요. 오히려 어머님 세대는 통굽 신발이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완전 통굽 신발 이만한 거. 맞습니다. 네. 통굽 신발 어머님들이 많이 신으시는데요. 네. 통굽 신발의 경우 통굽 신발이 편하냐 좋냐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통굽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알아야 돼요. 통굽 신발은 굽이 두꺼우면서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까만 신발은 어때요, 선생님? 이 까만 신발도 통굽 신발의 한 종류인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잖아요. 더 심한 것도 네. 있죠. 더 딱딱한 것도 있고. 근데 네. 이게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말랑말랑해서 휘어지는데 네. 딱딱한 통굽 신발은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밑창에 딱딱한 신발을 신을 경우 발바닥의 근육과 발가락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도 걷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기를 많이 차면 보조기가 근육의 힘을 대신하게 되면서 근육이 퇴화돼서 보조기를 오래 차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통굽 신발도 너무 통굽 신발만 많이 신게 되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너무 보호가 되니까 발바닥에 있는 근육과 발가락의 근육이 퇴화가 되면서 발바닥이 오히려 빨리 늙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발가락과 발바닥의 질병인 족저근막염과 무지해반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나 많이 들어봤어. 족저근막염. 여성들이 무지해반증 무지해반증. 굉장히 많이 걸리고 발 옆에 피를 이렇게 튀어나오는 신으니까. 거. 예. 그다음 족저근막염. 근막염. 이게 다 발에 일어나는 질환인 거잖아요. 그죠? 네. 족저근막염 말이 어려운데요. 족저근막은 발바닥 뒤꿈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발 앞까지 이어지는 굵은 근막입니다. 네. 이 족저근막은 단순한 근막이 아니고요. 예. 걸을 때 가해지는 힘을 흡수를 하고 발의 아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족저근막에 지속적인 충격에 가해지게 되면 족저근막이 뒤꿈치에 붙거든요. 네. 이 뒤꿈치 붙는 쪽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병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많아요. 예,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좀만 걸으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걸리시는데 이러한 거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집안일, 여성분들이 도맡아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실내에서는 맨발로 걷는 문화입니다. 저요. 그래서 실내에서 어머님들이 계속 맨발로 걸어다 보니 충격이 쌓이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60대가 되다 보면 족저근막염 한두 번쯤은 겪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 뒤꿈치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예, 어머님들이 나이 먹는 것도 그렇게 서운하신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집안일 많이 하셔서 이런 병이 생긴다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뒤꿈치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요. 그럼 발 앞으로만 걷거나 아니면 발 옆으로 날로만 걷게 돼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족저근막염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족저근막염의 치료까지 하게 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자에 잠깐 앉아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족저근막염의 통증을 줄여주고 치료까지 해줄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아프신 발을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네. 동측의 팔로 발가락을 위로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위로 당겨서 올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발바닥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족저근막에 잘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그쵸. 이거를 보이지가 않네요. 네, 이걸 이렇게 90도로 딱 만들어서 위로 확 당겨주셔야 됩니다. 거기 볼록 튀어나온 거.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볼록 튀어나온 그거예요? 게, 네, 이게 족저근막입니다. 그래서 네. 이 족저근막이 팽팽해진 걸 확인을 하고 주로 이 뒤꿈치 부위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위에서부터 앞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 네. 10초간 문질러 주시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3분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이 족저근막염 마사지를 할 때 중요한 건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띄기 전에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첫 발을 떼기 전이라고 하면 화장실 가려고 발 디디기 전부터 안 돼. 해야 누워서 된다는 거- 일어나서 발 디디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스트레칭하면 땡입니다. 아, 진짜요? 네, 왜요? 그러면 왜요? 절대 안 돼요.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되면 족저근막염이 자는 동안에 쉽게 굳습니다. 네. 그래서 족저근막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이 딱딱해진 상태에서 족저근막을 그냥 딱 디디게 되면 족저근막이 북 하고 찢어지면서 통증과 새로운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은 이러한 통증과 새로운 염증을 방지해 주는데 특효가 있습니다. 진짜 근막이 찢어져요? 네, 근막이 새롭게 찢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급하잖아요. 그럼요. 이러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아, 그래도 발바닥이 아프면 방법이 있다면 마사지로라도 풀어야죠. 아니, 그러면 마사지도 배워봤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무지외반증 좀 이야기 좀 해볼까 봐요. 이 무지외반증도 사실 특히 여성분들. 남성은 예. 저는 크게 못 보고 저도 안 걸렸고. 예.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또 심각해요. 또 변형도 오니까. 그쵸? 이렇게 딱 보면 가오리처럼 이렇게. 네, 진짜 예. 여성들 앞 볼 작은 그 힐 모양이잖아요. 네, 그게 딱,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네, 이렇게 무지외반증은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중년의 여성입니다. 네. 무지외반증이라는 거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기울어지면서 엄지발가락의 내측이 튀어나오고 발볼이 넓어지는 변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발의 볼이 넓고 내측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걸을 때마다 이 부위가 신발에 쓸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게 주된 증상이고요. 네. 또 하나의 불편감은 발볼이 넓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신발 선택이 어렵습니다. 맞아.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한쪽 발만 무지외반증이 있을 때예요. 예. 한쪽 발에 무지외반증이 있고 다른 쪽 발에 무지외반증이 없으면 예. 무지외반증이 있는 발은 250, 무지외반증이 없는 발은 245를 사게 되는 이러한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외반증 때문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게 되면 치료를 권하고요.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결국에는 변형을 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이 주된 치료가 됩니다. 수술하면 딱 거부감을 가지시기가 쉬운데 요즘에는 최소한의 손상을 주면서 시행하는 좋은 수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환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무지외반증은 네. 이제 가정력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 발볼 좁은 신발을 상용하시거나 팔자걸음이 이 무지외반증을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팔자걸음을 하게 되시면 네. 체중을 발끝대기 할 때 이 엄지발가락의 내측 모서리로 발끝대기가 되는데 그러면서 붙는구나. 예, 이때 요 부위에 예, 다리 무게가 전부 얹히면서 엄지발가락을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돼요. 예, 그래서 무지외반을 고치려면 그래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11자 걸음을 반드시 숙달을 시켜서 자기 걸 만드셔야 됩니다. 걸음으로라도 교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아까 보행 법칙 말씀해 주실 때 첫 삼단 번째가 11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11자 11자. 걸음이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걸음도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무지외반증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면 무죄반증을 예방할 수 있고 무죄반증이 어느 정도 교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집에 머리끈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네. 이것만 있으시면 됩니다. 준비됐어요. 선생님. 다시 쓰진 않을 걸로 해야겠네. 아니 여기다가 꼬리표를 붙잖아요. 발가락용 이렇게. 발교정용. 자, 우리 선생님이 헷갈리지 말자. 시범 보여주시려고 네. 신발 안 신고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자,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지금부터 무죄반증을 교정하고 무죄반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발가락의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쪽에 이 머리끈을 건 상태에서요. 발가락을 이렇게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에서부터 반대쪽 방향으로 넘어가는 힘이 가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운동을 통해서 두 번째 방향 쪽으로 기울어진 무죄반증이 교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의 발가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어때요? 보여요? 조금 더 위에 쪽에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걸어주시는 위치가 또 이게 좀 약간 알량하게 하려고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우와. 저렇게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돌릴게요. 그럼 저렇게 보이지? 위아래로 걸러져도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발가락을 벌리는 힘을 준 상태에서 10초간 버티고 네, 발가락을 이렇게 벌려주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10초를 버틴 다음에 풀어주게 됩니다. 이거를 하루에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하게 되면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아니, 근데 화면에서 지금 실제로 봤을 땐 이 엄지발가락이 더 많이 벌어졌는데 화면상으로는 좀 많이 안 벌어진 것처럼 보인다. 나 약간 승부욕이 생긴다. 그래서 저 머리끈 하나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집에서 머리끈을 하나 더 하셔서 2개, 3개 하다 보면 근력을 늘릴 수 있고요. 봐요, 저 한 바퀴 정도 돼요, 저 접어서 하실 지금. 수도 있습니다. 저 다 엄청 벌렸습니다. 아까보다 엄청 잘 되시네요. 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 여기 쥐나는 그 고관절이 아픈 고관절이 아픈 이 부작용이 있네. 아니요, 밤에 어. 딱 무지해반증 이 운동 쫙 해주고 그리고 또 조격도 쫙 해준 다음에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그 족저 근막염 마사지까지 딱 해주면은 이거 최고지. 완벽한 코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발 건강 어느 정도 마사지로 네.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신성님이 지금 조경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발바닥에 근육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발바닥에는 20개가 넘는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루 종일 쓰다 보면 굉장히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호에 맞게 따뜻한 물이나 찬물에 짧게 담그시면 안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가서 근육을 풀어주시면 발의 피로도도 풀고 그다음에 발을 건강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내 몸에 약이 되는 걷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발 건강 지키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안광욱 선생님, 김지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참 관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요즘 뭐 머리 헤어 관리, 뭐 몸매 관리, 사람 관리. 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였네요. 네. 너무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내 몸무게를 혼자 견뎌주고 있는 건데. 네. 자,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 발바닥을 보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고 다 있다면서요?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발바닥을 좀 안마를 좀 해주고 부부끼리 해주면 더 사이가 돈독해지겠죠. 어떻게 한번 해보셨어요, 그럼? 씻고 만나자요. 밤에 씻고 만나 화낼 거야.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자, 이 발을 건강을 지키면 우리 온몸의 건강을 지킬 수가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발 건강 잘 지켜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